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 됐다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받은 그런 한 주였죠. 뭐 하루 천하에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재료였고,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한 주간입니다. PC 지표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미국의 대선 일정, 그 이제 TV 토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포트폴리오가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종목별로, 재료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대형주,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강했을 뿐이고, 대체로는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고, 지수 자체도 계속 하락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종목군들은 좀 돌아서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초반에 어떤 종목이 돌아서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특히 코스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단지 기대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뭐 기관이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느라고 계속 매도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최소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상승률 보면 대만이 제일 강했어요. 뭐 TSMC 효과라고 해야겠죠. 근데 강했고, 뭐 그 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뭐 그저 그랬는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인 건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기술주보다 비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보면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면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대형 기술주들은 부진한 반면에 뭐 제약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식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했죠. 그래서 미국은 대형주들이 못 가도 적어도 중소형주들이 커버를 한다, 이런 점은 좀 우리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러운 그런 대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긴 했거든요. 그런데 상승한 종목을 보면 우선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금융주, 건설주, 자동차주인데, 금융, 건설,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은 예전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밸류업 이런 이슈가 코스피 종목들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일부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하락한 종목, 제가 매주마다 체크하는 종목은 죄다 하락이었어요.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알테오젠, 휴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대형 제약주들 몇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부진했다. 코스닥은 상당히 어려운 주간을 보냈다.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됐느냐? 우선 금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쁘진 않지만 투자자들이 이 올라온 단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1%대까지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PCE 지표가 나올 텐데 그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만약에 4.1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코스닥 흐름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단기적이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추이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은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88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1900원, 1390원 넘어갔다가 거기서 약간의 어떤 개입성 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 개입이 있었잖아요. 뭐 수합부 체결, 그러니까 뭐 연기금하고, 연기금 쪽에다가 만약에 우리 달러 부족하면 연기금이 좀 보내줘, 뭐 이런 거 이제 체결을 하면서 이제 밀린 건데, 1380원, 1400원 요 터널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 동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되게 중요한데, 시가총액 1위 됐다가 밀렸잖아요. 이게 밀리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고전을 하는 그런 이유로 됐는데, 엔비디아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많이 올랐다. 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당연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라는 것도 있고, 지난주에 미국이 만기 일이었고 엔비디아 자체도 풋옵션 거래가 급증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겹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요 차트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상승률, 그러니까 실적 상승률과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떤 차이가, 어떤 뭐 특징이 있냐면,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질 때,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질 때, 주가 상승률은 실적 상승률의 2배 정도, 2배 정도로 올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한 98% 정도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주가는 아직 17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엔비디아 실적이 40% 이상 좋아질 때 보면 그 매출 상승, 이제 실적 상승률보다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물론 지금 위치에서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완전히 피크를 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되게 중요하죠. 매출, 네,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니까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 이게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한 48센트 왔다 갔다 했다가 주 후반 들어서 51센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서프라이즈의 기준은 이제 55센트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더 잘 나올 경우니까, 그리고 완전히 슈퍼 서프라이즈는 70센트. 이렇게 나오면 이제 슈퍼 서프라이즈로 볼 텐데, 그렇게까지가 나올까 싶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차 동력이 되고,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 아마 조금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가장 큰 이슈라면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주가보다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PC, 미국의 물가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PPI, CPI, PC 이런 거 있잖아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이마트로 치면 이마트의 물건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CPI는 거기에 가격표 붙이는 가격표 단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PC는 소비자가 이마트 가서 실제로 사갖고 나오는 이제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가지표가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이 안 사면 그만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 사는데 부담을 하는지 이 PC 지표를 연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난달 데이터 보면은 이제 전월 대비 0.3, 0.2, 뭐 2.8, 2.7 근원하고 헤드라인하고 뭐 이렇게 찍혔거든요. 근데 이번 달 발표될 예상치는 무조건 이거보다 내려갔을 거다. 헤드라인이나 근원 전부 다 전년 대비는 2.6, 각각 2.8, 2.7 나왔었거든요. 근데 2.6이 찍혀야 되고, 다음에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제로, 그러니까 0.01이니까 반올림 원칙으로 하면 제로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0.13이니까 이것도 반올림 규정으로 하면 0.1로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금리가 뚝 떨어지고 올해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은 2번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시장은 확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조차도 한 뭐 며칠 이내 어떤 단기적인 반응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PC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전망치는 이제 이 증권사들 전망치 말고 클리블랜드에서 전망하는 전망치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뭐 금리가 4.3 넘어가게 되고 뭐 이래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PC 지표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도 변수인데, 그 28일 우리 시간으로 역시 오전 10시에 맞짱 토론, TV 토론이 있는데, 이게 약점 보이면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바이든을 되게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말을 하는데 기억을 못 한다든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바이든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수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선 베팅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선 베팅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바이든이 약점을 보이게 되면 저게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면 트럼프의 정책들 막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업종에서 보면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한 주 매도하고 다시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3주 연속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순간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저렇게 많이 팔았을 때가 매달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단발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기적으로 매도하고 마지막 주라고 해서 무조건 판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수급이 좀 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9,400억 매수했는데 8,500억이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된 거고, 그 나머지 가지고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대형 IT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 이제 매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LG전자, 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 뭐 삼천당 제약도 있고 HLB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아랫단에서 보면은 좀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반도체 쪽,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굳이 붙이자면 뭐 반도체, 의료기기, 전력 관련주, 제약주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에 집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관이 그동안에 매도 주체잖아요. 계속 지금 7일 연속인가 코스닥 매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매도하는 가운데 매수하는 종목은 진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 기간 지나가면 코스닥을 매수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매도가 먼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설 때 어느 업종을 가장 먼저 매수하는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좀 승승장구하다가 지난주 종가로는 8만 원으로 끝났는데, 사실 8만 원은 마디 단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일 중요한 단가는 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잖아요. 깨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바로 복원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만 9천 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7만 7천 원 요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요 위치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지, 이제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잠정 실적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구간이라 외국인들이 의지를 갖고 계속 방어를 해주느냐.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주들이, 물론 종목들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데, 다만 지난주 이제 5월 고점 부근에서 돌파했다가 윗골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시세를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되면 뭐 지난주 후반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 강했죠. 그래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코스닥 다 안 좋은데, 대부분 안 좋은데 알테오젠, 휴젤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일라이릴리라든가 질리어드라든가 이런 대형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품고서 이제 갈 거냐. 근데 아니면 여기도 주춤하고 여기에 이제 집중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숫자라든가 기대치가 뚜렷한 종목에 자금이 좀 몰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어떤 분산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참 안 좋았던 건 2차 전지.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하나보다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도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이번 거는 사이클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했던 자리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 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차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하고 시총이 뒤집어질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2차 전지가 버텨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도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121선, 업종지수 1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보이면서도 거기를 찍고 아래 꼬리 달고 예,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제 시장에서는 왜냐면 하락 종목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수를 늘리려면 종목수가 많이 있는 업종 있잖아요. 예, 코스닥에서는 뭐 제약바이오도 되게 많은 편이고 반도체가 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체크는 일단 수급상으로는 상반기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게 26일까지가 상반기 포트폴리오 구축되고 매도하고 이거고 27일부터는 결제 기준으로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6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에서 증시 수급, 종목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엔비디아 주가 흐름, 우리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특히 이번 주 이제 일정상으로는 PCE 지표, 예, 미국의 물가 지표가 지금 기대치가 있는데, 저 기대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가 지표를 1분기 때 되게 안 좋게 나올 때, 그때 1분기 지나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으로 대체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관론이 있었거든요. 2분기 PCE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낙관론이 이어지면 맞아. 그럼 하반기는 더 좋아져. 이렇게 되는데 낙관론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 거꾸로 뒤통수를 쳐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고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매도가 저 26일 전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매수로 돌아서는지 요 구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급 면에서는 기관들의 매도거든요. 기관들의 매도 기간에 하락 종목수는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포함해서 신용잔고 추이를 좀 봤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신용이 늘어서 이제 좀 걱정되는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코스피가 신용이 늘었어요. 예, 코스피는 늘고 코스닥은 거의 이제 박스권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신용이 털리기 시작하면 오후 들어서 1시, 2시 이 구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별 재료 없는데 지수가 뚝 떨어지는 종목들이 갑자기 확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코스닥 지수는 떨어졌는데 신용은 그 사이에 이게 또 확 늘어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은 되게 많이 빠졌지만 신용은 그 사이에 늘어난 게 없잖아요. 물론 말 바꾸면 신용이라도 늘었으면 지수가 덜 빠졌을 거예요. 예,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신용이 확 털리거나 이제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830포인트 정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3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그나마 이제 유지되었던 신용조차도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어서 코스닥은 830포인트 전후가 버텨지는지가 이제 기준으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 정도 아니면 엄청나게 신용이 털리고 뭐 이전 위협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 쪽이 또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코스피는 뭐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용 물량 걱정은 없는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면 이번 주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화수 이럴 때는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